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7개월 만에 1000여 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동시에 이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오자 거래량이 되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시장의 흐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유료 문자 상담 샵 3989번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은 저희와 함께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캣 김남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대표 김남현입니다. 최근에 2월 중순 들어오면서부터 날이 많이 풀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는 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흐름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기사들에서는 거래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서울에서 한 10여 년 정도 장기간의 추세로 봤을 때는 한 달에 매매 거래되는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6천여 건 정도가 됐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늘어난다고 하는 건수가 한 1000여 건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동기 대비해서의 거래량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 한 1년여가량 너무나 크게 거래 절벽이 왔었죠. 그래서 한 달에 200건, 300건 남짓 거래됐었던 달도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수세는 계절적인 요인을 좀 받기도 했고 또 정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조금은 회복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태까지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의 하락폭이 약 한 30% 수준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자산시장의 움직임에서는 이런 3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은 후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반등이 있어줘야지만 그 다음 파동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가격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 거래되는 그 거래들이 역대 최저 거래됐었던 금액 수준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급급매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반등을 이끌어낼 만한 거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직까지는 올 연초이니만큼 정확한 올 한 해의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올 한 해 전망 그리고 앞으로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또 개인적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 세미나 참석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사전 전화 예약해 주신 후에 저와 만나뵐 수 있으니까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포감을 조성했던 이 부동산 시장들 하락이 정말 끝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관망세를 지속해야 하는 건지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의 흐름 물론이고요. 내가 가진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무주택자인데요. 네. 서울수 은봉 대림 1차 아파트하고 광장 극동 아파트를 2개 보고 매수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네. 30평은 9억이고 41평은 13억이더라고요. 네. 이거를 매수해서 갭 투자로 해서 매수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니면 이 두 아파트를
아직은 조금 기다렸다가 연말 정도에 연말 정도에 매수하고 매수를 좀 늦춰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이게 매수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지금 신규 아파트가 영등포하고 이문동에 있는데 그거를 분양받는 게 좋은 건지 아직 분간이 잘 안 가가지고요. 전문가 상담 좀 전화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응봉대림과 광장 극동 1차를 보고 계신 이유가 이 아파트들 다 40년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재건축 보고 바라보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네. 자, 지금 이 아파트들을 매수한다면 어떤 곳이 나은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된다 하신다면 또 영등포와 한 곳은 어디라고 하셨죠? 한 곳 이문동 아이파크 자리요. 이문동이요. 영등포와 이문동 여긴 또 신규 아파트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자세한 투자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지역과 물건을 고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보면 일단은 재건축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이해는 잘 안 되고요. 서울에서 좀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려고 네. 보니까 네.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만 고르게 돼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광장 극동 아파트는 한강을 끼고 있어서 관심이 가져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아파트고요. 그렇죠. 한강을 끼고 있는데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관심도 가지셨을 거고요. 또 아마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연배가 높으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자녀를 키우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50대거든요. 그렇죠. 한 중고등학생 자녀 있으신가요? 네, 고등학생이요. 그렇죠. 광장동 일대가 서울 강북 쪽에서는 학군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네, 주변 맞습니다. 환경도 자녀 키우기에 괜찮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차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시자고요. 네. 재건축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물건 헐어버리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시청자님께서 그 아파트의 한 호실을 딱 샀을 때는 그 재건축에다가 무슨 기여를 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냐면 건물은 헐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순수하게 땅을 가지고 이 사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각 호실별로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용적률상 얼마나 높게 지어놨는지를 보면 대충 파악이 가능해요. 네. 근데 보시면 아까 응봉 대림이나 아니면 광장동 극동이라 그러셨죠. 네. 네, 광장 극동이나 둘 다 현재 용적률이 200% 초반대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한 33평짜리다라고 감안을 하면 한 2로 나누면 한 15평 정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거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높게 지어서 그걸 또 얼마나 비싸게 분양을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공사 대금으로 쓰고 또 조합원들이 나눠 가져가느냐 이게 재건축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200 몇 %면 얼마 남을 겁니다. 절대 이렇게 설명 못 드려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질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하나도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강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한강 규제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재임하셨을 때 종상향에서 50층 이상 짓게 해주는 대신에 땅을 반대로 기부 체납을 받았었어요. 몇 네. 퍼센트나 받았는지 아세요? 40%, 얼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40%가 적용됐던 지역이 어디냐면 여의도 일대였어요. 여의도에 네. 있는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한 2단계, 3단계 종상향을 해줬을 때 땅의 40%를 뺏어갔었고요. 예를 들어 2종에서 3종 혹은 3종에서 준주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때 한 25% 정도를 뺏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느 정도의 비율조차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또 한강변에 얼마나 큰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또 해당 시기가 됐을 때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여기 뭐 멀지 않은 동네 둔촌동이라고 아시죠? 네네, 맞아요. 둔촌주공 있어요.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됐대요. 그 좋은 네. 입지에.
그러면 이런 사태가 앞으로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200%대 용적률로 우리도 재건축 무조건 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지역들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정도 되는 가격대가 있는 지역들이 이런 용적률로 재건축을 해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장이 돌아가지고 또 다시 집값이 확 뛰어 올라가면 응봉동도 좋은 입지거든요. 광장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입지들은 재건축 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사야 되는 물건이 뭘지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무주택자분들이 이제는 판단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특히나 현금을 어느 정도 쥐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의 종류를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보면 말씀하신 재건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축, 이제 막 지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만한데 연차가 한 10년 차 이상 쌓여져 가는 기존 일반 아파트들이 있어요. 자, 집값이 올라갈 때 뭐가 제일 먼저 올라갈까요? 신축이겠죠? 신축일 것 같죠? 네. 근데 신축이 아니에요. 그럼 10년 차 된 아파트인가요? 오히려 뭐가 제일 많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하냐면 일반 아파트들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래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위에 형성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유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기반이 잘 닦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저는 뭐를 꼽냐면 들어가는 현금이 이 3개 중에서 가장 적어요.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산다라고 했을 때 신축은 아무래도 전세가도 높겠지만 매매가 역시도 전세가를 한참 상회해서 더 높게 형성이 돼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들어가는 현금 액수가 꽤나 큰 편이고 재건축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세가 거의 뭐 저렴하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일반 아파트들은 가격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전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장 그 내 현금 들어가는 액수가 적은 아파트의 형태란 말이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목표가 내가 그냥 거주 목적으로 좋은 입지에 그냥 일반 아파트를 매입해서 자녀 키우고 또 생활하고 출퇴근하기 편안하고 그런 지역 아파트로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걸 찾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90년대 후반식, 한 98, 99년식부터 2000년대 한 중반, 2008년도 전까지 요때 지어지는 정도 아파트 찾으면 이게 가장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 얘네들이 반응이 빨라요. 그러면 얘네들을 선택했을 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강남에서 신축 사기 돈이 없는데 이런 구축 일반 아파트 형태로 들어가면 더 좋은 입지에다가도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신축에다가 외곽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좀 좋은 입지의 일반 아파트, 살만한 아파트 선택하실래요? 신축은 그러면 안 되고요. 외곽은 신축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10년 차 된 아파트가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2000년대식 아파트 중에서 내가 가진 자금 가지고 일단은 전세 끼고 살만한 지역들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좋은 지역들 위주로. 네. 그러면 대충 답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녀 교육, 본인 직장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투자처 3군데 정도를 꼽아보세요. 그리고 걔네들에다가 인터넷에다가 그 매물 같은 거 알람 뜨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알림을 걸어놔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최저가로 나오는 매물들이 최근 거래가 대비해서 얼마나 싸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현장에 한두 군데는 가셔가지고 이 가격에 매물 나오면 내가 무조건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놔요. 찜해도요. 네네. 저는 적당한 매매가 수준을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보냐면 2018년 가격 정도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겠다라고 봐요. 네. 2018년이요? 네. 다만 2018년 가격 선이라고 해도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 돼요, 시청자님께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하시고 충분히 천천히 물건을 하나씩 잡아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급하게 덥석 지금은 살 때가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만 천천히 해는 게 올 연말까지는 전에는 사야 되나요?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기간 시기에다가 타겟을 주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가격선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내 머릿속에는 더 떨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뭐 일부 지역들에서는요. 최저가 거래된 게 18년 중반기 가격으로 거래된 건수도 꽤 있어요. 네네. 보고 오신 지역 근처에도 답심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가격 선에서 잡으면 일단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어차피 다시 올라갈 가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네. 그 가격 선에서 매물 나오면 시기와 관계없이 접근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말씀 알아들었죠? 네네. 그래서 지역을 좀 넓히시라는 방향을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의 이 매수 목적에 따라 좀 답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거주가 우선인지 혹은 투자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여유 자금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참고하셔서 지역을 조금 넓게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들 도와드릴까요? 네, 여기 고양시 덕양구에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그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네, 덕양구에 어떤 아파트들 보유하고 계세요? 네, 덕양구 토당동에 동심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네. 네,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에요.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행신동 무엄마을 10단지고요. 네. 지금 보유하신 지는 두 채 모두 얼마나 됐을까요? 네, 저기 재개발 지역에는 지금 6년 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양시 동심아파트와 그리고 무엄마을 10단지 지금 둘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매도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재개발 물건부터 볼까요? 네, 여기가 능곡 몇 구역이죠? 6구역이요. 6구역. 네, 매수한 지 한 6년 되셨다고요? 6년이요. 저기 그 아파트는 몇 년도에 매수하셨어요? 올 5월 달이 6년이에요. 아니, 아파트. 요거 말고 또 하나 가지고 여기 계시다면서요? 행신동이요? 예. 이거는 지금 올 5월 달이 3년이에요. 올 5월 달 2023년 5월이 3년이에요. 네네. 시청자님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세금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2주택자시라면 지금은 이제 비과세는 어렵고 네. 일반 세율로 적용은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한 채를 기존 주택 먼저 팔았을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원래는 2년이었다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소급해서 3년으로 늘려줬거든요. 네, 그러면 종전주택 매도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를 파악을 해보려면 내가 두 네. 번째 주택 매수하게 된 시기랑 요 기간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올 5월 달이 매수 3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아파트가. 네. 그러면 올해 5월 안에 잔금 쳐야 시청자님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알고 계시죠, 시청자님도? 네, 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시청자님 매도하려고 물건은 내놓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내놨는데요. 지금 뭐 거래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 저기 대표님 뭐죠? 임대 사업자 등록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주택 임대 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떤 걸 등록하고 싶어요? 두 개 중에? 저기 6구역에 있는 네. 거를요. 6구역 거를요. 지금 네네. 여기가 단계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전이에요. 사업인가 전이에요? 언제 난다 네. 그러던가요? 조합에서. 말로는 네. 몇 년 전부터 맨날 난다고 예. 했는데 이렇게 네. 늦어졌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셔가지고 받고 싶은 혜택은 일반세율 적용받으면서 장특공제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그 대표님 얘기잖아요. 예. 그 구역을 예. 그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행신동에 네. 집을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근데 문제가 맞은가요? 뭐냐면요. 네. 임대사업자가
네. 시청자님께서 요거 내신 다음부터 10년을 임대 개시를 하는 조건으로 혜택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 전에 여기가 관리 처분 나고 이주해가지고 철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임대를 그렇게 개시할 수 되면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얘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에요. 재개발 네네. 물건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네네. 그러면 얘를 5년 채웠건 6년 채웠건 8년 채웠건 9년 채웠건 혜택 못 받아요. 아, 10년을 그래요? 채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거 자세한 거는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팔고 나서 비과세를 받았다라고 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나중 가가지고 환급될 수도 있어요. 환급이 아니라 아. 이제 뺏어가는 거죠, 억지로. 아, 그래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세무적인 상담은 별도로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어찌됐건 그거는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아, 예. 그러면 예. 좋은 해결책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팔 수 있는 게 재개발 네. 물건이다 보니까 현장의 시세를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정도 팔릴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요새는 전혀 거래가 안 돼갖고 네.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한 3년 전에 예. 6억 준다고 팔아라고 3년 했는데 전? 제가 예, 3년 네. 전에요. 그러면 언제죠? 그랬는데 안 2020년? 팔았어요. 2019년 그쯤인가요? 네, 아마 그럴 네. 거예요. 네. 한참 분위기 정말 좋았을 때고요.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그 물건이 네.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세대 규모가 그래도 100세대 이상 되나요? 아니요. 음.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름만 아파트고 그냥 네. 일반 뭐 다세대처럼 지어진 형태일 것 같거든요. 땅이 네, 작다 한 보니까. 7층까지 있어요. 7층. 그렇죠. 이런 네네. 형태들은 이제 4층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건축법으로 아파트라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름은 네. 아파트인데 그냥 네. 일반 다세대처럼 필로티 있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님 요 물건 공동주택 공시 가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시 가격이 2억 6천인가 얼마 2억 되더라고요. 6천? 네. 그러면 이거 나중 가가지고 평가 나오더라도 3억대 초중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그래요? 지분이 몇 평이에요? 대지가? 지분은 10평이에요. 지분 10평.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 6억에 거래 안 돼요. 6억에 거래되기보다는요. 3년 전에 그렇게 매매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네. 싫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저도 파악은 안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4억대 이상 뭐 높게 5억 넘어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4억대 정도 수준?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조합 물건들 그 매도되는 그 건수라던가 나오는 물건 가격 선들이 아직까지는 아파트값 떨어진 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매물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욕심 버리고 네. 예를 들어서 한 4억대 후반이나 이렇게 매도를 올려보면 거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서 정확한 시세는 한번 동네 중개업소들을 물어보시고요. 네. 근데 지금 5월 안에 잔금 치는 조건으로 매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냐면 그냥 네. 끌고 가면서 네. 앞으로 어차피 여기는 시간의 문제지 입주는 들어갈 거다. 네. 그러면 증여라던가 명의를 좀 분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처럼 쌀 때 네. 증여를 해놔야 돼요. 증여하려면. 아, 우리 애들도 다 1가구 2주택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시청자님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만 비용 문제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세금 비용 나올 거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대출 많이 낀 것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사 계획 중이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러면 현황 유지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네. 동네 중개업소들 몇 군데 가셔서 그 물건 지금 매도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세요. 아, 그리고 그럴까요? 잔금 5월 그 3년 안에 치를 수 있는 조건이면 한번 매도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네.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걸 매도하고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뭐 그런 방법도 가장 뭐 좋을 수는 있겠는데 네. 이쪽 일대 지역적 특징이 뭐냐면 네. 두 가지의 큰 이제 신도시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껴 있단 네. 말이에요. 이쪽 동네 자체가 대곡지구라던가 창릉 신도시 이 두 네. 군데하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이 신도시들 분양가 수준이 얼마 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그 새로 분양하는 분양가 수준하고 어느 정도는 키를 맞추려는 그런 형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공공 분양 위주로 이루어지는 3기 신도시 분양하고 키 맞추기 들어가면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건 매도 쪽으로 일단은 방향은 잡으시되 네. 짧은 기한 안에 팔릴 가능성이 좀 적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없는 셈 치고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대표님, 근데 네. 여기는요, 상업지역이가지고요. 예, 지금 세대수는 450세대인데, 네, 거기 한 2,500세대 정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그냥 끌고 가면 나중에 네. 수익 보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시청자님한테 그냥 없는 셈 치고 끌고 가셔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기 사지구였잖아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게 6지구였나요? 6구역? 6구역이요. 네. 6구역. 지적도 보면 상업? 여기만 상업지역 포함돼 있죠? 네네, 6구역만 상업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적용 용적률이 클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뭐 400%대는 받을 거고요. 네. 그중에서 뭐 주택으로 한 300%까지 채울 거고요. 어쨌든 그런 형태가 나중 가가지고 비싸게 분양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향성이 뭐냐면 옆에 네. 있는 공공 분양하고 그 키 맞추기가 들어가 버리면 네. 이런 민간 형태 재개발에서는 그게 사업성이 좋아질 리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분양장이 꽤 크게 열리니까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도 혹시 중개업소들은 한번 돌아보세요. 시세 파악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저기 대표님 생각으로는 그냥 끌고 가는 게 그냥 제일 무난할 것 같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간에 안 끝날 겁니다. 사업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 발생할 게 없으니까 네.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은요. 네.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분들은 급하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시청자님은 그런 상황도 아니시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끌고 가셔도 무방하겠다. 여기까지만 정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도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드렸는데요. 현재 뭐 시장 자체가 매도가 쉽지 않은 때이죠.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가 좀 어려우시다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현재 1주택 가지고 있고, 네. 2주택으로 지금 헬리오시티 매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뭐 내고 하면 한 17억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사도 될지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게 나을지 가격대는 어쩔지가 좀 궁금해요.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실거주 목적이 있으신가요? 나중에는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1주택이 있어서 뭐 당장 살 필요는 없는 상태예요.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를 끼고 사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17억대 말씀하신 거 보니까 33평짜리 보신 것 같고요. 네. 현재 전세가 대비해서 갭 투자 금액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는 준비는 해놨어요. 한 10억 남짓, 또 뭐 옆에 전세 떨어지는 거 감안하면 더 뭐 준비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강남 일대 전세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무섭게 떨어지고 있죠. 네, 시청자님께서 이쪽 동네 조금 이제 들여다 보시다 보면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인 개포동 쪽에 현재 입주장을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개포 4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현재 지금 20평대 전세 매물이 6억대에도 나오거든요. 24평짜리가. 근데 얘네들이 지금부터 입주가 한 4월부터 한 적어도 3천여 세대급이니까 5, 6개월은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입주 마무리되면 연말 정도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쯤 돼가지고 또 옆에를 보니까 거의 7천 세대 육박하는 개포 1단지, 개포 여기가 시형 아파트죠. 입주장이 또 있어요. 내년 네. 초부터. 그러니까 이게 만세대급이 한 지역에서 1년을 사이를 못 거두고 입주가 들어가게 되려면 그 입주하는 물량들을 어디서 땡겨야 되겠어요?
주변이요. 예. 그렇죠. 주변에서 아마 땡겨 와야 될 거예요. 서초, 송파, 강남 일대에서 이렇게 땡겨 와가지고 입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헬리오시티도 그 사정권 안에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헬리오시티의 현재 전세가 수준이 30평대가 얼마 정도죠? 뭐 8억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개포동이 만약에 7억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더 매력적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때가 돼가지고 전세가 그렇게 빠지면 분명히 더 못 버티는 사람들이 하나둘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봐요. 어차피 강남권 일대의 특성상 전세로서 모든 잔금 치르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 여건 자체가 워낙 비용이 세니까 일단 전세 맞춰놓고 나중에 가서 들어가서 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도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헬리오시티 지금 이제 4년 차여서 예. 이번에 전세 계약이 새로 많이 하는데 지금 몰려 있거든요. 예. 그때 입주량이 상반기여서 그러면은 뭐 6개월 뒤나 이럴 때는 좀 더 그런 영향이 적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네 분위기라고 하는 게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딱 드러나면요. 지금도 이미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처리해가지고 끌고 갈지를. 정해진 네. 4년이라는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매물들이 소화되고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부터 한 6개월, 1년 전부터 이미 협의되는 물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청자님께 안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헬리오시티 살 돈 가지고 더 좋은 동네도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떨어질 때는 한 10억 후반까지도 떨어졌었어요, 사실. 예. 작년 말에. 그러면 그 정도 가격 이하로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도 되나요? 아까 제가 처음 상담하신 분일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기적으로 언제 살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겟 가격을 정해놓으면 좀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가격에 사면 그래도 뭐 장기간 갔을 때 손해는 안 보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네. 물론 이것도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는데 보시면 떨어질 때도 이렇게 갔다가 올라갈 때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요.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요 20선에 사가지고 뭐 팔 때는 80 가면 팔아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 이런 얘기처럼. 근데 떨어질 때도 20이 있고 올라갈 때도 20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요 20선 정도를 어디로 보냐면 한 2018년도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거기서 더 추락할 일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봐요. 아, 저는 네. 헬리오가 그때 가격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13, 14억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4, 15억 정도 보는 거예요. 지금 18년도 금액대가 딱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옆에 포레온도 있고 네. 해서 그 정도까지 안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딱 맞추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앞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근데 그 거래들을 제가 쭉 단지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요. 요 최저가 수준 왔다 갔다 하면서만 거래가 있어요. 네. 원래는 30% 이상 빠졌으면요. 반등을 일부 해줘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반등을 못해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요게 지지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가격적으로.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연착륙이건 경착륙이건 조금 더 아래로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뭐 위례 대형 평수나 예. 아니면 말씀하셨던 개포 같은데 네. 좀 구축 같은 것들 가격대가 사실 비슷한데 예. 그런 게 더 나은 선택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이제 좋은 입지 혹은 더 넓은 평수. 이제 만약에 같은 금액 가지고 한 채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지역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기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요. 위례보다는요. 예. 위례가 아니라 오히려 잠실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중심부에 가깝도록. 아니면 개포 쪽도
그렇죠. 개포나 잠실이나 금액선이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시야를 조금 더 안쪽으로 보면서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겠죠. 오히려 외곽 성남이나 위례 쪽으로 네. 큰 평수로 빠지는 것보다는 네. 같은 평수에서 조금 더 안쪽이 더 나으시다. 그 이유는 혹시 뭔지? 이게 입지적으로 봤을 때 네. 어차피 계속해서 중심부 가격 위주로 상승이 이루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2기 신도시들 중에 위례처럼 훌륭한 입지인 데들이 상승에 대해서 금방 따라잡기는 했지만 먼저 폭발력이 있었던 거는 서초, 강남, 송파였고요. 또 용산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번졌고요. 그리고 나서 빠지기 시작한 것도 외곽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안쪽으로 기울어져 왔어요. 네. 그리고 같은 한 채를 더 산다는 감안 하에서는 그 드리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의 상승률과 내가 원하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내부에 있는 물건들이 훨씬 더 유리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포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거래 빈도로 통한 내가 나중에 매도했을 때 빨리빨리 거래되는 가능성도 마찬가지로요. 알겠습니다. 아유, 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네. 최근에 이제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계속 푸시하듯이 하는 네. 그 성향이 바뀌어서 푸시하는 분이 있거든요. 내용 잘 보고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올라온 세월이 한 8년 연속으로 올라왔는데 떨어질 때 1년 반 잠깐 떨어지고서 끝날 일은 없거든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에다 저는 포인트를 더 두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오를 때도 조금 네. 이제 반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했던 이제 부동산 그 유튜버를 좀 잘 보는 편이었는데 네. 최근에 막 계속 뭐 14 올해하고 내년 초에 사라고 혹은 올해 계속 금리 오르니까 계속 네. 떨어지니까 사라고 하는 좀 유튜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이죠. 일단은 네. 떨어지는 거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차분히 지역 정하고 가격 선점 딱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푸시가 좀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와서 지금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네, 좋은 방향입니다. 예. 그런가요? 일단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이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좀 여기까지만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타이밍을 좀 잘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자, 어떤 예,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제가 강릉에 세컨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청량리 와요. 네. 청량리에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강릉 세컨하우스 청량리 메인 하우스가 있으면 좋겠어. 네. 거기에 레미안 크래시티라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그 전에 10억 5천까지 거래되다가 지금 이제 뭐 11억, 12억까지 뭐 이게 호가가 나오는데 네네. 그거는 지금 봐서 지금이 이 하락기에 들어갔다가 보는데 지금 약간 호가가 있지만은 그 너무 지금 세가지고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요. 네. 또 두 번째는 하남시 미사에 네. 오피스텔 하나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게 전용 면적 84평방이더라고. 전용 면적만. 84제곱미터가 아니고요. 평방미터가 제곱미터죠. 84제곱미터. 네. 제곱미터가 나왔는데 네. 급매물로 나왔는데 한 7억 정도 나왔어요. 오, 네네. 그래서 뭐 급매물 싸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할까 아주 생각 중이에요. 네. 한번 자문을 좀 구합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 2개 주셨어요. 전농동 레미안 크래시티 요거는 이제 거주하실 곳으로 살펴보고 계시고 투자 목적으로 미사에 있는 오피스텔도 질문 주셨는데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제 목소리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 도움 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청량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하남에 있는 좀 저렴하게 금매 나온 오피스텔을 살까? 예, 두 예, 개에 예, 대한 예. 답을 먼저 드리면 저는 청량리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예, 예. 근데 비싸다 가지고. 시청자님께서 하남 보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좀 저렴하게 나와서 보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만큼의 매력이 청량리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또 필요도도 이제 KTX 타고 강릉 왔다 갔다 하시기에 청량리가 편안하시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럼 청량리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으시고요. 예, 최근 거래되는 금액대가 답심리, 청량리 요쪽이 금매가 너무 싸게 거래된 건수들이 한두 건 있거든요. 한두 건인데 요즘은 또 호가가 엄청 그렇죠. 올랐어요. 30평대가 10억대 밑에서도 거래가 됐었어요. 그 말이 신축급 그랬어요. 아파트들이. 예. 이제 호가 지금은 그게 잡을 수가 예, 없어요. 호가는 뭐 12, 13억 넘어갈 거고요. 예, 보통 이제 파는 사람 마음은 내 아파트니까 예. 최고가 찍었던 가격만 머릿속에 기억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다 그러세요. 그러다가 진짜 누군가 급해서 안 팔고 못 먹인다. 그러면 아, 예, 이제 예. 더 싼 값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하시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18년 정도 금액대면 조금은 더 떨어지더라도 잡아볼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10억대 정도 선이면 그래도 매력 있는 금액대라고 보거든요. 10억대 선이면은 특히나 9억대까지 거래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앞으로 예. 9억대 매물 조금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좀 기다리면 나올까요? 그 금액이면 사세요. 9억대 나오면 9억대 나오면 사시고요. 10억대 나오면 한번 층이나 동 같은 걸 고민해 보시고 매력적인 가격이라면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하나는 그 미사지구는 네. 만약에 그 미사지구가 현재 7억대 나왔는데 예. 전용 8사가 예. 오피스텔인데 네. 근데 그 저기 바로 그 망원동이라고 그 강가에 있어요. 예. 그건 어떻습니까? 거기 네. 미사역하고 바로 미사역하고 연결 통로가 돼 있더라고. 자, 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예. 일단은 그런 좋은 점들 다 감안해서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파트 가격으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살아보면 14억 그래요. 아무리 이제 아파텔이라고 좀 아파트의 건축 설계를 똑같이 해서 지었어도 네.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점들이 하나씩 나와요. 아, 그렇겠죠. 그런 점 때문에 옆에 있는 아파트랑 똑같은 평수를 비교를 하면 아파트 네. 값이 10억일 때 옆에 있는 오피스텔은 8억 이런 정도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 예. 그걸 감안해서 가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파트랑 똑같은 성상에 놓지 말고. 근데 지금은 아주 한 7억대로 나왔던데. 7억. 조금 매력은 있어도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청량리 9억 10억대 잡는 게 지은 지 낫다고 이제 봐요. 1년밖에 안 됐어. 그래도 저는 청량리가 낫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저기 아니 호재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가격대 올라오면 한번 눈여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청량리 그뭐 12억 달라고 지랄하. 뭐 12억 달라고 막 그러는데 뭐 어떻게 그거 사겠어. 아유, 일단은 지금 방송 시간이 좀 짧으니까요. 그 여기까지만 3억대 좀 분양한 건데 그거.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시간상 다 해드리지 못한 상담들, 또 궁금하신 점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일정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예, 세미나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내일도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 후에 참석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 전화 예약상 다음 주로 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전화 예약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저와 함께 올해 방향성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 함께 공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시장의 흐름들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김남현 대표의 세미나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차동빛 대표의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 짚어봐야 될 이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죠. 이제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이제 경종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이 PF 대출은 사업에 있어서 진행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의도 증권가라던가 시중 일반 은행들 거기다 보험사에다가 뭐 저축은행, 캐피탈사까지 모든 돈 장사하는 기관들에서는 부동산장이 화랑일 때는 부동산 시장 PF를 통해서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PF에 대한 약정을 해놨었던 사업체들이 최근 들어서면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많이 일찍으로 박살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크게 겪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1군 시공사에서도 이런 미분양 우려로 인해서 대규모 주상복합에 대해서 무려 440억 원을까지 손해를 보고서 사업을 포기하니까 많은 PF를 썼었던 그런 지역들과 사업지들이 이제 위험에 떨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맞춤형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분양장을 바라볼 때도 앞으로 이 분양이 좋은 지역에만 한다 그래서 무조건 뛰어들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단지들에서 봤듯이 합리적인 분양가 수준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처럼 분양장이 많이 꺾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공사에 대한 리스크, 금융 리스크까지 번지게 되면 정부에서는 여태껏 그래왔듯이 또 똑같이 악성 미분양이라던가 이런 쌓여져 있는 재고주택에 대한 떨이 행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대출 옮기기가 이제 중단이 된 것을 다시 열어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최근 이제 벌어지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형태로 개인들이 대출받아 아파트를 잡아주면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해서 이제 붙잡았을 때는 예전에 그도 그랬었죠. 취득세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 전면 비과세해주고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양받으시려는 분들 앞으로 잘 이 기회를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는 들려오는데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평균 한 달 거래량은 아파트가 6천여 건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몇백 건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뭐 계절적인 요인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한 1,000여 건 정도를 드디어 회복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정부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유를 들면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로의 혜택을 받은 일부 지역들, 예를 들어서 노원구 혹은 뭐 목동 같은 재건축이 밀집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많은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중저가, 노원도봉 강북의 구축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을 해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입주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전세 시장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상담 중에도 나왔듯이 이제 개포동 입주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려 1만 가구 가까이까지 입주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반포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에서도 입주가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까 강남권 위주로 해서 전세가 흔들린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이 파동이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다가 분양을 받으셨다거나 혹은 내가 여기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 계획이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전세 흐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준공이 다 됐는데도 세입자를 못 찾는 빈집들은 사실은 서울의 얘기라기보다는 수도권 외곽 내지는 지방 도시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전부가 다 방향성을 아파트 값이 반등을 쉽게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30% 이상 가격이 조정이 됐으면 한 차례 정도의 약한 반등이라도 가격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최저가 수준에서만 계속 횡보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등하는 움직임이 약하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할 때는 또 한 번의 거래 절벽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또 한 번 연착륙의 형태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에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지역 탐색의 시야를 넓히세요. 더 좋은 내가 내 돈 가지고 못 샀던 지역들 바라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 타겟해 놓고서 기다리시고 알림을 꼭 켜두세요. 그러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도 역시 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예약 꼭 해주시고요.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언제든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